유언장.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것이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 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 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주민등록번호 37081817750118. 주소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탐리 7.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숨이 지거든 각각 적어놓은 대로 부탁드립니다. 제 시체는 아랫마을 이태희 군에게 맡겨주십시오. 화장해서 태찬이와 함께 뒷산에 뿌려달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툭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날에도 가끔 피고름이 쏟아지고 늘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릅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요. 재작년 어린이날 몇 자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2007년 3월 31일 오후 6시 10분 권정생.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1937년 9월 10일 출생하셔서 2007년 5월 17일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시기 전 2달 전에 마지막 유언장을 쓰셨는데요. 아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걱정을 하셨던 걸 유언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쟁, 기아만큼이나 불안과 공포, 두려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권정생님처럼 그렇게 따뜻한 마음은 물론 말과 행동도 따뜻하게 건네는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날들이잖아요. 서로 힘을 북돋우는, 그래서 서로가 힘을 받는 그런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17번째, 저번 주에 17번째라고 했는데요. 저번 주는 16번째고요. 오늘 17번째 284쪽부터 이 아름다운 편지글, 권정생님이 이호덕님께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불 호청감을 6마에 3,000원 주고 샀어요. 선생님, 오늘 편지 또 받았습니다. 어제 안동에 가서 5개의 편지를 붙였지요. 소년과 기독교 사상 그리고 인간사에 전에 써뒀던 까마귀 아저씨 독후감을 보냈습니다. 몽실 언니는 철수가 창비에서 내고 싶어 하더군요. 철수가 그동안 정성껏 판화를 만드느라 너무 애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책을 자꾸 낸다는 것이 좋긴 하지만 여간 망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이야기랑 종지기 아저씨랑 다른 몇 개의 작품을 일부러 미뤄뒀습니다. 그러니 몽실 언니는 창비에 드리고 내년에 단편집 또 하나 어디서 내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를 여태까지 써 모은 것 추려보니 한 60편쯤 되는군요. 이건 책으로 내지 않더라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겨울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마 계획하는 작품 꼭 쓸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 온 집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생각에 젖을 수 있어요. 어제는 안동에 꼭 1달 반 만에 갔었죠. 이불 꿰매는 바늘 1개 사고 팬티 고무 사고 반창고 하나, 탈지면 1봉지, 환부 소독약, 그리고 이건 제가 뜻하지도 안 했던 건데 이불 호청감을 6마에 3,000원 주고 샀어요.
서점에서는 한승원의 수필집, 울밑에선 봉선화를 하나 사고 열화당 미술문고도 3권 샀습니다. 난쟁이 화가 로트레크의 그림이 요즘 와서 자꾸 맘에 와 닿습니다. 활락가의 여인들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아름답게 그린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그렸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익사를 터뜨릴 때 가장 슬퍼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통적인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 항생제를 모두 끊었더니 시력이 많이 좋아지고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촛불 켜놓고 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너무 일을 맡겨드려 죄스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11월 4일 권정생 올림. 몽실 언니는 창비해 주기로 하지요. 권 선생님, 며칠 출장 갔다가 오늘 돌아와 2통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세버사에다 계약서 준 것 지금 와서 생각하니 더욱 후회가 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권 선생님 뜻을 잘못 짐작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실 언니는 창비해 주기로 하지요. 또 다른 작품들이 한 권 분량 된다니 그건 어디에 줄지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시가 60편이나 되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까지 쓰신 것 20편이나 30편쯤 되어도 조그만 시집 한 권 내시도록 권해보고 싶었던 참이었어요. 자필로 쓰시고 싶으시다니 힘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귀한 시집이 되겠습니다. 무리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바빠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시한 일은 안 맡아야 되는 건데 정에 끌려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제 자신이 못난 인간이 돼서 그렇다고 깨달아집니다. 봉화의 전형이 12일쯤 대구로 올라와 했는데 권 선생님 못 오시는 게 정말 안 됐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겨울방학이 아니면 꼼짝 못하겠으니 그저 마음뿐입니다. 어제 대구서 의성 단촌 있다는 젊은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권 선생님 계시는 곳에 가보았다고 하더군요. 약을 끊는 대신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좀 잡수셔야 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럼 부디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비에는 곧 연락해 두겠습니다. 새 가정에 가서 연재된 것을 복사해서 쓰라고요. 1983년 11월 8일 이오덕. 어제는 늦게까지 태왕이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11월 8일에 쓰신 편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몽실 언니는 저는 다 썼지만 잡지에는 내년 3월에야 연재가 끝나게 됩니다. 연재도 끝나기 전에 단행본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이 쉽게 될 줄 모르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마지막 회까지 철수한테 보내어 그림을 그리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창비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일을 시작해서 3월쯤 책이 나오도록 때를 맞추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몽실 언니도 약간 말썽이 있어서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은 덮어두고 언제까지 나뭇가지 같은 것만 문제 삼아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 조금도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제는 늦게까지 태왕이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18살의 태왕이는 날 때부터 소변을 조종 못해 여태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자꾸 죽는다고 해서 어제는 제 소변 고무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왕이도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물었더니 그 고무주머니를 뱃속에다 넣을 수는 없느냐고 묻더군요. 그건 안 될 거라 했지요. 엄마 아버지가 괜히 자신을 낳았다고 푸념을 하기에 아주 기다랗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태왕이를 낳은 게 아니고 태왕이 자신이 태어났다고 했지요. 아버지의 정자 수억 마리 가운데 태왕이의 정자가 다른 모든 정자를 물리치고 엄마의 난자에 붙어서 태왕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히 얘기해 주었더니 한숨을 쉬면서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항시 지린내가 나서 친구들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견디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3년 11월 15일 권정생 올림. 창작인지 번역인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이호덕 선생님, 어제 오늘 옹진에서 보내온 이원수 전집 10권을 누워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2권 숲속나라에 맨 처음 수록된 어여쁜 금방울이 일본의 오가와 미메이의 금색 굴렁쇠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어쩐지 맥이 풀렸습니다. 거기다 선생님의 해설엔 버젓한 이원수의 초기 창작 동화로 소개돼 있고 이 작품이 그 이후에 쓴 모든 작품의 바탕이 된 것처럼 말씀해 놓으셨어요. 선생님,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금색 굴렁쇠는 1919년 오가와 미메이의 세 번째 작품집이며 처음 간행된 것으로 그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저도 어릴 적에 읽었기에 잘 아는 작품인데 선생님은 왜 모르셨습니까? 이 작품이 게재된 어린이라는 잡지에는 창작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번역으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음반지 또한 미메이 작품과 감정과 많이 닮아 있어요. 무라야마 가이와의 동화에 반지 이야기가 있지만 살펴보니 많이 달랐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이 전집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저 혼자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1984년 3월 10일 권정생 올림. 어머니께서 사는 데까지 살자 하셨던 게 위로가 됩니다. 이호덕 선생님,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산다는 것은 더 큰 실수이고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동화에 대해 그 조그만 실수가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18살 때 썼던 소설 한 편이 학원이란 잡지에 실려 있거든요. 부산 점원 시절에 쓴 것인데 물론 독자 문예란에 뽑혀서 실린 것입니다. 그 작품을 읽어보니 6.25를 악독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읽으면 우습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진지했을 테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오가와 미메이의 동화는 한창 감상적인 소년 소녀들에게는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작품이 많지요. 이원수 선생님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될 수 있으면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소변에 출혈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안정만 하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늘상 그런 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한 줄의 글이라도 쓰기로 맘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세상을 그만두었으면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한다기보다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사에 책 머리글을 쓰고 인지도 찍어 보냈습니다. 창비에서는 4월 20일경에 몽실 언니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항시 두서가 없고 안정이 안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니 개인의 생활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요. 혼자 있으니 자유롭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는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창문만 열면 상과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나의 집이 있다는 것 너무 과분하지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사는 데까지 살자 하셨던 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울고 싶을 때 실컷 웁니다. 선생님도 힘을 내세요. 1984년 3월 19일 정생 올림. 글쓰기 교육이 한국의 크나큰 희망이 될 것 같아 설렙니다. 선생님,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두 개 팸플릿을 받아 읽었습니다. 홍익국교의 한창의 선생님의 우리들의 소개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생님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되게 자랑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웃을 감싸고 있는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숨어 있었군요. 이런 선생님이 있으니 선생님도 더 많이 괴롭더라도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 조그만 글쓰기 교육이 앞으로 한국의 크나큰 희망이 될 것 같아 가슴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또 몸이 몹시 고달픕니다. 이만 씁니다. 1984년 4월 4일 권정생 올림. 아이들 글들이 조금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어제 글쓰기 교육과 대서 7호를 받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에서 좋은 글이 많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 왠지 이 글들이 조금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매끄럽게 잘 쓰였고 사투리가 거의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2학년과 6학년의 글이 잘 분간이 안 갈 만큼 문장에도 조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쓰기의 작품 합평에는 얼굴과 나의 꿈이 대상이 되었는데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더 이상 다른 견해는 없지만 나의 꿈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지도가 첨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희망, 꿈, 소원 모두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말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꿈에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의 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나온 연명수 군의 꿈은 가장 절실한 것이 많이 먹고 건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갑니다.
통일이란 추상적인 구호를 부정할 수 있는 용기도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5학년생의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통일을 입으로만 말하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나만을 생각했을 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8살 때 1944년의 한 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나 깨나 소원했던 것은 공습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자신의 옷보따리를 머리맡에 두고 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겨우 잠이 들려고 할 즈음 사이렌 소리가 나고 어머니가 흔들어 깨우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더욱 절박한 상황을 깨달으면 우리는 각자의 보따리를 등에 지고 방공호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내 소원이, 내 꿈이 실컷 잠을 자고 싶다고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살 어린이라면 벌써 자신과 세계와 그리고 전 우주적인 영광까지 생각할 나이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더욱 그 배고픔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는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교육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연명수 군에게는 일단 자기의 꿈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칭찬한 다음 그가 왜 지금 배가 고픈지 그리고 배고픈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 구체로 캐내어 알게 한 다음 그 원인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염구는 배고픈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다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 모두의 고통과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힘쓰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구태여 통일이란 거창한 큰일이 아니더라도 이만큼 쓰다가 둔 편지가 노트에 끼워져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동봉해 보냅니다. 언제 썼는지 날짜도 모르겠어요. 아마 쓰다가 지쳐서 못 썼던 것 같습니다. 1984년 4월 4일 정생. 권 선생님 동화는 민들레 주보에서 늘 읽고 있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 받고 곧 회답 쓴다는 게 또 늦었습니다. 5월 온다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아이들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원고 청탁이 와서 그런 것 거절한다고 또 부득이한 것 쓰고 싶은 것을 쓴다고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른 일도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껐으니 이제 좀 다른 일도 해봐야겠습니다. 권 선생님 동화는 민들레 주보에서 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형이 아주 재미있는 편지글을 썼더군요. 인간사에 아직 시집 원고 안 주셨죠? 많이 기다리다가 우선 김녹촌, 오승강, 윤동재, 공재동, 제시의 것을 1차로 이달 중에 내기로 했답니다. 이 시집 표지에 똑같이 표시한 이름으로는 동시집이라 하지 않고 어린이와 소년을 위한 시집이라 해두었습니다. 원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림을 철수가 그리려고 했는데 이현주 씨 얘기 들으니 철수 부인이 많이 아파서 걱정이더군요. 그래, 그림은 철수가 그릴 수 없으면 원고만 출판사에 보내시면 적당한 화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웅진에서도 아동문고를 시작한답니다. 국내 작가의 원고 얻기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봉한 프린트 편지와 같이 윤일숙 씨 일은 꼭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가 모이는 대로 주실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전에 제오 출판사라는 데 주었던 원고도 좀 뽑아서 같이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참, 세버사에서 원고료 나머지 30만원 지난 겨울에 보내준다 하더니 보내주던가요? 지금 또 다른 일이 생겨 이만 씁니다. 부디 음식을 좀 낮게 잡수시도록 부탁합니다. 1984년 4월 20일 이오덕. 아주 조그마하게 밭을 쪼아 상치하고 배추를 심었어요. 선생님, 오늘 새벽에 문득 환상처럼 눈앞에 나타난 모습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휘두르는 굵은 채찍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가고 있었어요. 쫓겨가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빼앗고 빼앗기며 가는 모습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벌써 1984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일숙 씨가 따로 독립해서 출판사를 경영하시려는 모양인데 그런 정도의 도움이라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제옥 출판사에서 나왔던 동화집에서 뽑아서 보탤 수 있다면 600장의 원고는 모아질 것 같습니다. 내달 10일경까지 모아가지고 선생님께로 보내겠습니다. 인간사 시집관계는 자꾸 망설이다 보니 아직 원고 정리도 못했습니다. 좀 천천히 정리되는 대로 철수한테 보내겠습니다. 철수 부부는 며칠 전에 안동에서 채플린 영화 감상회 때 왔다 갔습니다. 건강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8일에 채플린 영화 2회째 감상회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시간 내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벗 문고의 고려 30만원은 안동지사에서 받아왔습니다. 집 지은 청년들 그걸로 어느 정도 고마운 표시를 해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현미밥을 지어 먹은 지 한 두어 달 되는데 시력이 많이 회복되고 몸 움직임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미식을 해보겠습니다. 이젠 밥하는데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조그마하게 밭을 쪼아 상치하고 배추를 심었어요. 집 둘레에 나무도 몇 포기 심고 그래서 또 며칠 알아 누웠습니다. 이젠 도저히 노동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지기 아저씨를 민들레에 좀 더 쓰고 약초 캐는 어머니 아동극 하나 구상 중입니다. 쓰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항시 빕니다. 1984년 4월 26일 권정생 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호덕님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보이셨네요. 그리고 8평짜리 그 집을 새로 지으신 그 8평짜리 방, 집, 그곳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두 손 모듭니다. 네, 고맙습니다.